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성인은 약 7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만 원, 11만 원, 어린이는 30유로, 한 4만 7천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갖고 다녀라라는 걸 권고했을 정도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 소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어, 다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동에 대한 차별이고 노인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다양한 결제 수단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이 왜 탄생했으며 왜 필요한지 알면은 조금 더 현금이 중요성,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진짜 요새는 뭐 지갑에 현금 갖고 다닐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특히 뭐 신용카드랑 하더라도 휴대폰 안에 다 앱카드나 그죠? 페이가 있어가지고 진짜 요새 휴대폰 하나만 들고 가면 가지 못하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없어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잊어버리는 남자아이라서 버스 카드를 놓고 다니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요새 버스에 현금을 안 받잖아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친구한테 현금을 빌려서 그 현금으로 다시 일회용 버스 카드를 산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번거롭게. 맞아요. 뭐 2인 찍어줘 부탁한 다음에 나중에 현금으로 갚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아, 경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야 하는 것 같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좀 전환이 굉장히 빠른 나라잖아요. 그 얘기를 좀 다루면서 또 그 외에 현금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들도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할게요. 아주 최근 기사입니다. 최근 뉴스, 따끈따끈한.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현금 사용,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제를 할 때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데, 작년 7월 통계를 내봤더니 현금 사용 비중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더라.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사실 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수단에 대한 보도가 매년 나와요. 매년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매년 수치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급기야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보면 15.9% 정도만 현금을 사용한다고 하고, 이게 또 평균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현금을 아예 안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쵸? 나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합한 통계치가 15.9%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이제 7년 전 2017년, 그러니까 작년 조사니까 작년 기준 7년 전 2017년도의 결과와 비교해 봤더니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금 결제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사실은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되게 없잖아요. 뭐 경제생도 마찬가지죠. 저도 현금을 사실 정말 비상용 몇만 원 외에는 거의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 비상용도 지갑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만 소지하게 되고, 휴대폰만 들고 가는 경우에는 아예 현금 없이 다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실제 그 20대 같은 경우에 현금 보유액이 2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라고 하고 가장 적은 현금 보유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페이를 더 많이 쓰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뭐 버스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무인 매장도 진짜 많고요. 오, 예,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이 무인화가 빨라지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 점포 수가 눈에 엄청 띄게 줄었죠.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 저희 동네에 하나 없어졌거든요.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업무를 꼭 봐야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멀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ATM 기기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느낄 때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이게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많이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은행을 사실 갈 필요가 없는 서비스를 은행을 가시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전환이 뭐 빨리 되어서 뭐 편리해지는 측면도 좋긴 하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세대도 분명히 있고, 또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히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 그죠? 그런 것들은 뭔가 교육이든 뭐든 좀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실물화폐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물화폐는 여전히 필요하고, 그래서 ATM 뭐 접근성이 어떠한지를 매년 점검하겠다. 이 디지털 화폐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현금 사용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놓고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어디선가는 많은 분들이 아마 불편을 느끼고 계신 사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금 관련해 최근 또 재미있는 보도가 있었죠.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페인, 포르투갈 대정전 사태를 경험하면서 전기가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지급수단이 막힌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어제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성인은 약 7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10만 원, 11만 원, 어린이는 30유로, 한 4만 7천 정도의 현금을 항상 갖고 다녀라, 라는 걸 권고했을 정도로 또 이제 현금의 필요성이 또 한번 대두가 되었는데요. 이제 요 금액의 근거는 3일간 최소한 생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력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셧다운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디지털 페이가 막힌 상황에서는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된 상황이었었고요. 실은 저도 이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그 토론을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했고 자주 애들하고 토론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제가 현금 없는 사회 뭐 찬반 토론 진행한 콘텐츠가 있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그 탈현금화 사회에 대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현금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이게 뭐 법적인 보장까지 필요한지 이런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속도로 다른 선진국 대비 그 현금 사회를 가고 있다고 해요. 체감하시나요, 혹시? 네, 일단은 기사를 볼 때 더 많이, 아, 맞다, 맞다,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일상 속에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도 현금 덜 쓰고, 덜 찾게 되고, 카드 쓰고 했던 게 일상이 되기는 했는데, 아, 이렇게 현금 보유액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음. 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고라는 그 통계치를 볼 때마다 훨씬 더 깊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정말 이제는 현금을 쓰지 않는 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볼 때서야, 아, 맞아, 현금 이렇게 안 쓰지라고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막 어쩌다 보면 동전 같은 게 남는 일이 있잖아요. 그 동전을 정말 처리할 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때 이렇게 남는 동전들 500원이나 100원짜리들을 모아가지고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남편이랑 그걸 모아서 여행 갈 때 이제 보태서 쓰는 용도로 함께 남는 잔돈들을 모으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잔돈들을 모아서 그것들은 기부하자 이렇게 따로 주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해가 음. 갈수록 기부액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서 정말 또 생활 속에서 체감을 한 그런 경우네요. 맞아요.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사랑의 빵이라고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 빵 모양 저금통에 동전 넣어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제 그런 약간 문화도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 생활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저희 양가의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를 위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저금통에 동전을 열심히 모아주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다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쌓인 그 동전량이 어마어마해졌는데, 이거를 이제 은행에 들고 가서 저축을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은행 계신 분에게 진짜 미안한 거예요. 너무 많은 동전. 맞아요. 가장 좀 신뢰되는 업무를 맡기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저희 네네. 동네는 오죽하면은 그런 현금 교환 업무는 매주 뭐 수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2시간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음. 정말 이 접근 자체가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그런 뭐 현금, 동전 이런 것들이 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좀 잔잔한 재미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애들도 역시나 사실은 디지털 수단에 제일 익숙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카드를 소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나이가 일정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도 이 체크카드 갖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늘 제가 뭐 현금을 줘서 현금을 쓰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토론을 하면 아이들은
왜 그러면 아이들이 돈 쓰는 거에 대한 보장을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할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엄마 카드 들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엄마 카드 들고 가는 게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카드를 소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디지털 페이로 지급할 수 없는 아이들을 뭐 너무 생각하지 않은 조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세대적으로 소외받는 경우는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정말 이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 소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어, 다 보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동에 대한 차별이고 노인에 대한 차별이잖아요. 그 약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거는 좀 최소한의 그런 배려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음, 뭐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는 뭐 디지털 교육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해요.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게 어떻게 효용이 있는지도 뭐 알 수는 없으나 뭔가를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교육 자체가 접근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음. 주민센터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그런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면은 그냥 들으실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도시에 사는 분들은 뭐 그나마 접근성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ATM 기 같은 경우에도 근데 또 그 농어촌 지역이나 외곽 지역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은행 별로 없고 안 그래도 ATM 기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정말로 일상이 좀 불편해질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뭐 지방 여행 같은 데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시장 같은 데서는 그 노점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그분들하고 현금 거래밖에 안 돼요. 역시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조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너무 사회는 좀 빠르게 현금을 쓰지 않는 경우로 가고 있어서 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독일 살 때는 독일 사회가 굉장히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나라거든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2017년도에 독일 갔었을 때는 놀랐을 정도예요. 너무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카드 사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꼭 독일에서는 현금을 반드시 갖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2년 뒤에 독일을 다시 갔는데 버스 안에 그 교통카드 태그하는 곳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 문화 충격이 얼마나 강했던지, 와, 드디어 이 버스에서 카드를 쓰는구나, 이렇게 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디지털 페이, 뭐, 버스카드 쓰는 게 되게 편리하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약간 아쉬운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점점 모든 사회가, 모든 나라가, 아, 이렇게 현금이 사라지는 문화로 가고 있구나. 약간 우리의 그런 디지털, 아날로그 문화가 뭐 또 하나가 사라진 느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왔을 때 한참 만에 일본을 갔었던 건데, 일본도 현금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가게도 많았고 현금을 꼭 들고 다녀야 했고, 이거를 일일이 거슬러 받고 하는 그 시간이 좀 귀찮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다르다, 이게 카드로 하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음. 최근에 갔을 때에는 일본도 뭔가 새로운 기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그걸 카드 기계인 줄 알았더니, 현금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해서 거스름 돈을 자동으로 내주는 그런 현금 사용에 최적화된 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디지털화된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던 나라들조차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지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는 저는 그런 얘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게 경제 공부가 되기도 하니까, 그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제할 수 있는가? 현금이라는 기본 수단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제 수단이 있는가? 되게 신박한 수단도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새는 지금은 안 되지만 뭐 앞으로는 향후로는 뭐 코인으로 음,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어떤 결제 수단이 있는지를 한번 아이들 생각해 보시고, 각각의 결제 수단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특히나 디지털 페이나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해킹이나, 그렇죠. 분실했을 때의 사실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친구들하고 토론할 때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는 중학생이고, 근데 현금 사용이 너무 좋아요. 라고 현금 사용 편을 드는 친구였는데,
그게 이제 가정 환경을 어떤 아버지가 현금을 주로 쓰신대요. 신용카드보다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현금을 써야 돈을 덜 쓰게 되고 내가 얼마를 쓰는지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가정에서 자란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카드보다는 현금이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를 제가 보긴 했는데 그때 어떤 반대쪽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오히려 얼마 썼는지는 카드가 훨씬 더 빨리 알려준다. 뭐 이렇게. 아, 요즘 알림 서비스와 자동 뭐, 이렇게 분석표까지, 그래프까지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재밌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둘 다 사실은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현금 쓸 때는 네네. 틀림없이 이런 뭔가 그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분명히 맞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들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현금을 받지 않는 매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런 법은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찬반 토론도 괜찮아요. 현금을 쓸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을 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뭐 그냥 법은 필요 없고 자유를 맡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 또 이제 아예 현금이 없어진 사회에 대한 상상을 해보고, 그쵸? 현금 아예 쓰지 않는 사회를 이제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회가 있어도 괜찮느냐, 오는 게 맞느냐, 어차피 세상 발전하고 기술은 좋아지니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는 사회는 안 되냐, 이건 찬반 토론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로 제가 2023년도에 아이들하고 통화했던 내용의 찬반 토론 예시를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그때도 이 뉴스가 어떤 담당 기자가 실제로 뭐 현금만 가지고 물건 사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뭐죠 체험을 하는 방송 뉴스였어요. 재밌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걸 아이들하고 보여주고 제가 찬반 토론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아이들 얘기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라고 찬성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누가 지갑 들고 다니냐 카드나 페이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면 현금은 또 잃어버릴 위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건 디지털 페이는 내가 얼마 썼는지 아까 경진쌤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내역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관리가 된다 뭐 이런 장점도 얘기했었고 뭐 물건을 판매하는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지폐로 계산하는 게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 현금을 쓰지 않는 편이 결제하는 사람이나 뭐 서비스하는 입장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 또 버스 같은 경우에도 현금을 받고 거슬러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카드만 쓰거나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세상은 발전하고 기술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외된 분들에게도 그런 기술을 알려드려서 이걸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계속해서 소외돼 있다고 해서 그냥 현금을 쓰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아직 현금 없는 사회가 시기상조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지털 페이나 카드가 갖는 어떤 위험한 상황, 그죠? 잃어버렸거나 해킹당했을 때 뭐 개인정보의 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쁜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수업했던 친구 말처럼 현금을 사용하면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 혹은 카드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훨씬 현금이 편리하고 또 뭐 아주 소수계층에서 있잖아요.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도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혹은 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있었고요. 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현금이 없는 사회가 있지만 그 나라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현금 사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자가 자기가 돈 쓸 권리 그런 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을 쓸 수 있게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건 아직 이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주제로 자녀분과도 혹은 아이들과 토론을 진행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사실 아이들과 돈이나 경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저학년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깊이 있는 경제 얘기, 신용카드 얘기 이렇게까지 나간 적은 없지만요. 어,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주고 있고 음, 또 교통카드 피머니에
들어있는 그 카드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 이런 게 바로 신용카드 같은 건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어떻게 다르고 그렇게 좀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이야기를 해준 적은 있어요. 아이들이 음. 다양한 결제 수단의 장단점을 알고 그것이 왜 탄생했으며 왜 필요한지 알면은 조금 더 현금이 중요성? 이게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이게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음. 그런 것까지 좀 더 생각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주제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보기 너무 좋은 주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매일 지급을 하고, 지불 결제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짜 경제쌤 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험적인 데서 아이들 대화를 나눠보시면,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경제 공부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그쵸? 뭐 소비에 대한 개념, 어떤 게 올바른 소비인가, 이런 것들까지 확장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좀 책을 가지고도 이렇게 비슷한 교육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좀 좋은 도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의 발생, 그리고 왜 신용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은 딱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주제 부분을 다룬 최근 신간 도서가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하나 제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본주의 편의점이라는 책인데, 초등학교 중고학년 정도면은 충분히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만한 책이고요. 제목이 너무 사실 재밌어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이런 부분을. 네. 뭔가, 뭐, 이외에도 경제 동화 같은 경우, 뭐, 끝이 없는 구매 욕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비판적인 주제를 담은 이야기라든지, 무계획적인 소비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경제 동화들은 제법 많이 있어요. 과도하게 교육적으로 그 창작 의도가 막 드러나 있어가지고, 작품의 재미가 떨어지는 그런 것들도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래도 음, 좀 읽어볼 만한 했던 재미있으면서 재미와 그 지식적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던 책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에게 경제교육 직접 하고 계시는 옥효진 선생님이 쓰신 세금 내는 아이들, 여기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세금 내는 아이들. 네네. 한 반을 국가처럼 만들어가지고 각각 아이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이 국가 운영을 세금까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동을 재밌네요. 하시는 음, 내용이었어요. 음, 음. 이 책도 굉장히 괜찮았고 또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많이 판세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찍었던 어린이를 위한 돈의 속성 이 책도 음, 추천드립니다. 음. 그좀 네, 이런 정보책은 보통 보면은 대체적으로 추천학년의 그 문해력 수준보다 너무 높은 어려운 자료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정보책은 흥미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독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꼭 책이 아니라도 괜찮거든요. 단신 기사나 뉴스처럼 딱 해당되는 재미있는 그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런 기사들 발견했을 때 그걸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배경 지식 쌓아가시는 방법을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맞아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확장하면 할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제가 다뤘던 주제이기도 하지만 무인 매장 늘어나면서 어린이 음, 범죄 많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생겼었는데 아이들하고 관련해서 해보면 얘기일 것 같고요. 뭐 오늘도 생활 밀착된 주제를 드렸으니까 뭐 굉장히 어렵지 않게 일상 속에서 아이들과 대화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